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시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43%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닥은 0.93%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중국이 보복 관세 때린다고 하면서 금요일날 미국장이 거의 마이너스 3% 가까이 빠지면서 폭락했죠. 그래서 어제 우리 장도 거의 뭐 코스닥 같은 경우 4% 이상 하락 마감을 했는데, 어제 또 이제 장 끝나고 나서 4시 10분인가 이제 트럼프가 중국에서 뭐 연락이 왔다, 협상이 잘 될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또 했어요. 그래서 위 선물이 막 엄청 많이 올랐고, 4시 10분에 이제 그런 뭐 속보가 오다 보니까 종목들이 시간에서 좀 뭐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오늘 뭐 이제 영향을 좀 받아서 위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갭도 좀 띄우면서 시작을 했는데, 뭐 호기롭게 좀 장들이 갭을 띄웠지만 코스피도 외인이 좀 매도했고, 코스닥은 뭐 장중에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코스닥은 일단 외인이랑 개인이랑 샀고, 기관 쪽에서 좀 물량을 좀 뱉어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쪽에서 좀 샀고, 외인이 물량을 좀 많이 뱉어냈고요. 일단 뭐 코스피도 일단 여기 밑에 구간 안에서 그냥 계속 놀고 있는 거여서요. 크게 하루하루 등락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추세를 돌리려면 21선을 이렇게 눕히는 상승마디가 하나 나와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21선 돌파하고 저항대인,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저항대인 이 구간 돌파해서 안착을 해야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상승마디가 하나 나오면서 21선을 눕히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제 하방 압력이 크다 보니까 21선 올라탔다가 다시 한번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어찌됐건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왼쪽 엉덩이 만들고 오른쪽 엉덩이를 이제 어디서 만들지는, 여기서 만들지 여기서 만들지는 뭐 그거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550을 깨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어느 정도 오른쪽 엉덩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돌리면 21선 눕혀지고 상승 후에 안착하고 다시 나갈 때 이런 포인트에서 좀 포지션을 이제 공격적으로 가져가 볼 수가 있겠죠. 시황은 뭐 며칠 연속 제가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밑에서의 움직임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돌리는 파동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 리딩반은 오늘 다날이라는 종목을 눌림목에 들어가서 뭐 익절을 하고 나오긴 했는데, 밥값 정도 나왔는데 좀 아쉬운 매매였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얘가 이제 요런 상황이었죠.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매매해줘야 될 거는 이제 테마의 어떤 그 강력한 재료를 가진 테마가 생성이 됐을 때 이 테마의 대장군, 강한 종목들을 매매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들을 매매할 때는 이 개별주가 갖고 있는 재료가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기한이 남아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거래대금 실리는 거, 상한가를 예를 들어 뽑았다고 했을 때 그 상한가가 갖는 어떤 모양새, 그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해서 테마의 대장주보다는 좀 더 까다롭게 개별주 같은 경우는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개별주 중에 그나마 조금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이제 실적 관련으로 기준봉을 뽑아준 종목들이 그나마 뭔가 좀 믿음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죠. 그래서 다날도 영업이익이 좀 많이 늘어서 바닥에서 기준봉이 나왔고, 기준봉을 요렇게 이제 뽑아 놓고 요런 구간대에서 착실하게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음봉이 하나 좀 더 떨어지면 11선 눌림목 구간으로 보고 좀 매매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고민은 그거였어요. 타점을 내가 어디로 잡느냐인데, 여기 이제 이평선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보기가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 다 지워보겠습니다. 여기 11선 눌림목을 줬던 이 자리 3300 뭐 40원 50원 요 타점을 내가 매수 타점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기준봉 나오고 눌림을 줬던 이 자리 있잖아요. 이날 양봉 나왔던 이 자리 저가가 3245원이니까 한 3250원 정도, 여기를 타점으로 잡을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기를 잡을까 여기를 잡을까. 그러다가 이때가 지소미아 종료악재 있기 전이었던가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장이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11선 눌림목에서 일단 1차로 좀 매수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이날이 아마 지소미아 악재 있었던 날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 금요일 맞네요. 좀 밀려서 결국은 반 템포만 좀 더 기다렸다가 여기 이제 이 두 번째 매수 타점이었던 여기에서 매수했으면 훨씬 괜찮은 수익이 좀 나올 수 있었죠. 3250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주식은 기다림이다 라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장이 뭐 지소미아 악재 없이 그렇게 넘어갔다라고 하면 뭐 제가 생각한 11선 눌림목 타점에서 뭐 반등이 나왔을 수도 있죠.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날 종가 베팅이 들어갔는데, 다음날 이날이 이제 지소미아 악재 있었던 날이고요. 어쨌든 한번 들어올려주고 여기서 매도가 안 들어갔어요. 저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싶었고, 여기서 일단 3440원이었나? 3440원 이 가격에 절반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한호가 덜 주고 좀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일단 좀 지켜보자, 돌림은 나오지 않겠나 라고 지켜보다가, 오늘 이제 장이 괜찮았잖아요 오늘. 그래서 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얘가 뽑으려면 오늘 길이를 좀 이런 식으로 좀 뽑아줬으면 3500원 밑에 구간 이 정도 구간에서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장이 오전에 좀 좋았다가 오후장으로 갈수록 외국인이 매도세를 좀 많이 물량 매수폭을 많이 굉장히 이제 줄여가면서 종목들도 조금 비리비리한 모습. 그리고 여기 이 가격대를 지금 3번을 시도했는데 3번 맞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물론 다시 시도하면서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조금 일단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 종목이 조금 저희가 편입이 늘어나면서 그냥 익절을 기회할 수 있을 때 익절하고 나오자라는 생각으로 단화를 일단 정리는 하고 나왔는데, 얘도 상승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서 저도 제 공략 타점을 좀 노려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수익을 줄 때 좀 챙기자,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매매를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팁은, 앞으로는 좀 매매 타점이나 이런 것보다 정말 이 공부용으로 좀 매매에 대한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실제로 매매가 좀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눌림목 매매보다는 그 당일에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있죠. 그러면은 그 당일의 주도주는 어떻게 찾나요? 라고 이제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간단해요. 요거 두 개로 찾으시면 됩니다. 장 초반에 물론 이제 거래량으로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거래량이랑 거래 대금이랑, 그러니까 거래량 급증하는 종목 중에서 거래 대금이 빵빵하게 시장 주도주급으로 이 10위 안에 드는 급으로 터져주는 그런 종목 찾고, 그런 종목들의 상승률 같이 조합해서 그날의 오전에 주도주를 빠르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더 항상 간단하게 뭘 하는 거를 좋아해서, 그냥 그날 주도주 대부분 오전장에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 안에 대부분 뭐 정해져 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코스닥 뭐 시총 상위주 몇 개, 코덱스 뭐 이런 거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 안에 예를 들면 남성 뭐 SN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요. 남성 DPC. 거래대금만 사실 봐도 아, 오늘의 주도주가 남성 DPC 이런 애들이었구나. 보시면은 DPC 남성 근데 이런 애들이 오늘 주도주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장 초반에 빠르게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애들을 지켜보다가 보통 이제 주도주 당일 주도주 매매라고 하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오전장에 하는 어떤 그 양봉 매매나 돌파 매매를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저도 주도주 매매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오전장에도 물론 매매를 하긴 하는데요. 오후장 매매를 좀 더 선호해요. 그래서 이 주도주 매매를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나누면 오전장 한 제 생각에는 9시부터 길어야 정말 한 10시 반 안에는 매매가 끝나야 되는 매매. 그러니까 상승의 어떤 탄력을 이용해서 눌림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나오는 매매가 될 것 같고요. 추세를 타고 가는 매매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장에 이 주도주가 시세를 내고 추세가 꺾이면서 눌림을 줄 텐데 그 눌림에서 잡아 들어가는 매매가 저는 이제 오후장에 예를 들면 한 2시 이후부터 뭐 종배까지 사실 이어질 수도 있는 관점이거든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의 대장주가 아진산업이었죠. 어제의 대장주가 아진산업이랑 일지테크 탄소섬유 관련주였거든요. 그래서 이 애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제를 경우를 설명을 드는 겁니다. 오전에 주도주를 딱 찾았는데 거래대금 빵 터지면서 보니까 아진산업이랑 일지테크가 이렇게 이제 상승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도주 매매를 할 때 오전장에 이루어지는 어떤 추세를 이용한 매매, 상승 추세가 이게 잘 꺾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래대금 빵빵 터지면서 세력들이 계속 이제 돈을 쓰는 거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그래서 돈을 쓰는 어떤 의미 있는 구간들, 예를 들면 이런 구간들, 뭐 이런 추세 매매를 할 때도 무조건 그냥 어떤 선이나 이평선을 가지고 눌림의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가격대와 의미 있는 지지점들을 찾아내서 매매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의미 있는 가격대를 얘가 돈을 써서 돌파를 했다. 돌파하고 이 의미 있는 가격대에 다시 눌릴 때 뭐 이런 구간에서의 매수, 슈팅이 나오면 매도, 다시 눌리면 어떤 관성을 이용한 뭐 요런 매매, 요런 매매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오전장에 이루어지는 뭐 추세 매매가 상승 추세를 타고 매매하는 법이 될 수가 있겠고, 저는 조금 더 요런 매매보다 제 개인적으로 경험이 많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후장에 이제 눌림목 매매를 좀 더 선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뭐 이런 뭐 중요한 지지 구간들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어놓고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물량을 분할 매수해서 늘려가는 매매.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큰 물량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게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아진산업이라는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가격대는 얘가 이렇게 올랐다고 치면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 이 구간대가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가격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는 사실 거의 보초병 수준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도 그렇게 큰 물량을 사진 않았고요. 뭐 이렇게 요런 구간에서 이제 지지받고 돌림을 확인하면서 다음 날에 이 윗꼬리를 채워주는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거를 뭐 예상하면서 이제 매수가 돼서 이제 오늘
갭이 또 떴잖아요. 갭이 시가가 뭐 한 2% 텄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도해주는 매도하고 다시 좀 눌림목이 잡았다가 또 다시 매도했는데 아무튼 이런 매매가 요즘 이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는 매매가 지금 당일 주도주 매매예요. 그래서 장이 이제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은 데이 트레이더들이 오버나잇을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장이 좀 안 좋으면.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뭐 장만 끝났다 하면 다음날 장 열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어떤 이슈나 이벤트 악재가 지금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지소미아 때도 그랬고, 뭐 물론 호재도 터지지만 이제 중국이 보복 관세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오버나잇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이 장중에 이제 단타로 빨리 끝내는 매매를 할 때 이 당일 주도주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주도주는 남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남성이랑 DPC도 오늘 괜찮았고 미스터 블루는 주도주 거래는 많이 터졌는데 뭐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어떤 상승률이나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적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거래 대금만 많이 실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어떤 구간에서 의미 있는 남성도 보시면 얘가 뭐 이런 구간에서의 어떤 슈팅이 아니라 뽑아놓고 어떤 의미 있는 구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나오는 슈팅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할 때는 내가 무슨 매매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를 하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반등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지 추가 상승이 가능한 공간에서 어떤 타점에서 추가 상승을 노리고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어떤 그 주도주 매매 오전장에 물론 매매하는 거는 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오후장에 눌림목 매매 뭐 종가 베팅 이런 개념으로 들어갈 때는 이 남성이 내일도 예를 들면은 남성을 누군가 종가 베팅 했다면 내일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매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 그냥 오늘 하루 이 양봉 하나만을 보고 내일까지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긴 사실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들 얘가 뽑아놓고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해놓고 어제는 이제 장이 밀리면서 한 템포 밀린 거죠. 예를 들면 장이 안 밀렸다면 얘는 이 가격대를 지켜주다가 오늘 봉을 뽑아냈을 겁니다. 근데 어저께 장 때문에 한 템포 밀렸고 거래는 안 터졌죠. 이렇게 이제 뽑아주는 모습. 근데 얘가 지금 의미 있는 가격대가 좀 낮게 잡으면 이 정도가 되겠죠. 4,000원, 한 4,000, 뭐 50원 정도? 좀 높게 잡으면 이 정도가 의미 있는 가격대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매수 매도가 많이 이루어졌던 이 구간.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봉을 뽑지 못하고 일단은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끝이 났는데 얘가 지금 바닥에서 뽑고 물량 소화하다가 다시 한번 오늘 뽑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설거지 파동 개념으로 마지막 남은 물량들을 정리하려는 양봉인지 한 번 더 시세를 뽑아내려는 양봉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좀 거래량이나 이런 걸 보면서는 저는 뭐 한 전고점까지는 한 번 더 어떤 상승 탄력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일단 뭐 이제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 많이들 뭐 이렇게 좀 하고 계시는 주도주 매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신성통상이 장중에 얘가 한 요 정도 양봉일 때 있었어요. 고점이 뭐 한 2250원 요렇게 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얘가 요렇게 이제 봉을 뽑아내고 이 봉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받고 놀게 되면 한 번 더 갈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래서 오후장에 얘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마감이 되면 종가 베팅을 제가 고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요즘은 이제 리딩반에서 좀 종가 베팅을 잘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은
장중에 자꾸 갑자기 이렇게 매수 사인을 드리는 게 좀 회원님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좀 종가 베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또 오히려 또 이렇게 놓치는 종목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음. 조금 오늘 좀 아쉬웠던 종목은 신성통상 종목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모남이랑 하이트진로 중에 신성통상이 또 갑자기 대장 노릇을 하네요. 상승률로 봤을 때 거래대금도 뭐 706억, 모남이 800억, 하이트진로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한 번 더 봉을 좀 길이를 뽑아내려고 하는 건지 뭐 떤 의도인지는 잘 뭐 지금으로서 알 수는 없지만 어, 한 요 정도까지는 좀 더 뭔가 액션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장렬히 전사하는 그림을 저는 일단은 지금 그렇게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고요. 얘가 여기까지 뛰어넘는 이런 그림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얘도 이제 새 거가 아니라 한 번, 두 번 이제 파동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두 번째 파동이 이때 이 파동이 너무 좀 길었어요. 뭔가 좀 이런 식으로 가줘야 세 번째 파동까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두 번째 파동이 너무 길었고 뭐 이런 구간들에서의 맘먹고 그냥 이런 구간들에서 다 좀 털어먹고 지금 설거지 파동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자리. 하지만 뭐 매매 어떤 타이밍을 주면 매매를 해봐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아진산업 뭐 설명드렸고 XINC 어저께 이제 제가 뭐 요거 타점에서 그 시장 폭락만 아니었으면 좀 잡아 들어갔을 텐데 이 타점에 못 사서 조금 뭐 아쉽기는 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일단은 돛지 만들면서 잘 버티네요. 뭐 얘도 이런 흐름으로 갈 수도 뭐 있을 거는 같은데 일단 요 가격대에서 매수 타점을 한번 일단 놓쳤기 때문에 이 위로 매수 타점을 잡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 번 더 늘렸다가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도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DPC가 이 종목이 저도 참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종목 자체로 되게 좀 움직임이 예전부터 얘가 뭐 방탄 테마주로 올라올 때나 뭐 그냥 평소의 움직임으로나 어느 면으로 보나 좀 뭔가 좀 이런 식으로 좀 상승 추세를 한번 타면 뭐 상당히 괜찮은 수익 구간을 항상 줬던 종목으로 저도 기억을 하기 때문에 DPC가 오늘 바닥에서 올라오길래 좀 반갑더라고요. 좀 되게 반갑게 지켜는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바닥권에서 올라는 왔지만 아마 좀 부침이 좀 상당히 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한 모습으로 좀 뭔가 좀 하나 정도 더 봉길이가 좀 뽑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종목은 일단 관종에는 옮겨놨는데 매매를 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제약이 어제 상한가 말아줘서 관종으로 일단 옮겨는 놨는데 거래대금이 너무 적죠. 그래서 일단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얘도 오늘 그다지 그렇게 예쁜 캔들은 아닌 상태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얘도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그 다음에 일지테크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정도 타점을 기준으로 삼고 무조건 이 타점에 내가 6,150원에 매수를 할 거야가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대 구간을 설정을 해놓고 이 기준가를 두고 위아래에서 유연하게 뭐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지테크는 저는 눌림을 조금 기다리다가 6,150원 기준 6,150원과 어떤 뭐 5일선 혹은 뭐 7.5일선이 될 수도 있겠죠. 이 평선을 기준으로 두고 좀 유연하게 한번 매수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진짜 더럽게도 안 떨어집니다.
더럽게도 안 떨어지는 종목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미스터 블루. 그냥 이 미스터 블루를 지금 제가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한 번도 못 했다라는 게 지금 트레이더로서 제가 지금 치욕이 느껴질 만큼 그냥 대충 사면 그냥 계속 수익 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그냥 지나고,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지나고 나니까 그랬던 거긴 하지만 그만큼 종목이 참 좋았는데 또 이런 종목들은 너무 제가 밑에서만 기다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개인 매매를 하면은 많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인데 이제 리딩을 진행을 하는 입장이 되면 좀 이제 매매 방법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밑에 구간에서 기다리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스터 블루를 좀 매매를 못한 게 많이 아쉽네요. 하지만 결국은 기다리면 타점은 줄 겁니다. 얘도 결국은 기다리면 내가 원하는 가격대를 줄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여기서 할지 여기서 할지 여기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일날 뭐 장 상황에 따라 항상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좀 생각 중에 있어요. 이 종목을 어디서 안전하게 좀 잡을지 이렇게 보고 있고, 에어부산은 오늘 또 얘가 지금 계속 윗꼬리만 달죠. 근데 한 번, 두 번 윗꼬리 달 때는 어떤 뭐 물량 소화의 과정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계속해서 너무 길어지고 오늘은 특히 음봉까지 이렇게 달아버렸다면 얘는 어떤 뭐 갈 생각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물량 털어내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윗꼬리가 길어질수록 조금 확률을 더 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요 정도 날까지는 상당히 괜찮죠. 이런 꼬리들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좀 여겨질 수 있고, 여기 기준가인 6,750원을 지지하고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로 한번 가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이날 요렇게 밀려버렸고, 물론 장 때문에 좀 밀렸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은 얘가 갈 예라면 최소한 이런 식의 마감은 해줘야 되지 않았겠나? 그런 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 거래도 좀 터졌거든요. 거래가 안 터졌으면 뭐 괜찮은데, 거래량도 터졌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양봉 마감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 밀렸다. 요거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조금 더 확률을 더 둬야 되는, 그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에어부산도 한 두 번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가 되어졌던 종목인데, 22일 이날 요런 식으로 이제 추세를 만들어 가는 줄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고 이렇게 음봉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고, 요날 반등 때 팔고, 뭐 요날 분할 매수해서 이날 분할 매수해서 이날 뭐 반등 때 팔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뭐 이렇게 켰냐면 윗꼬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얘가 슈팅이 한번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죽어요. 얘가 이 전에도 그랬었나? 그러니까 기준봉을 뽑고 나서 슈팅이 나왔다 죽는 모양새 하나 나왔죠. 여기서도 슈팅이 나왔다 금방 죽었죠. 여기서도 슈팅이 나왔다 금방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한 번, 두 번 정도 반복될 때는 뭐 세력이 물량 테스트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잠깐 이제 매집봉이나 뭐 이제 그런 정도의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한 번이 두 번이 아니라 지금 슈팅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윗꼬리 달고 죽어버리는 모양새. 이때도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슈팅이 나온 다음에 지지 어느 구간에서의 지지를 눌림목 구간을 준 다음에 지지를 받고 이런 모양새가 나와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냥 슈팅만 나왔다면 죽어버리는 거죠. 이때도 이렇게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는 우리가 이제 아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든 모양새다. 그리고 오늘 재료까지 뭐 한 20곳에서 뭐 이제 참여 의사 매각 이제 아시아나 입찰에 한 20여 곳에서 뭐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하기 때문에 재료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됐는데, 아, 이렇게 이제 윗꼬리가 길게 되면,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 6,500원 정도 가격 1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지지받고, 나중에 정말 큰 그림으로 크게 뭐 돌리려고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관점에서 하루 이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양봉을 만들어 줬어야 맞는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스터블루 뭐 말씀드렸고, 오늘 뭐, 요 정도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